한덕수 씨는 지금 자리를 지키면 지킬수록 아주 본인의 뭐 이미 지키실 명예가 얼마나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점점 더 불명예가 많아진다. 국민적 분노의 대상이 될 것이다. 빨리 정부를 과도정부에 이양하고 물러가시는 것이 제가 갖고 있는 헌법적 상식으로는 맞는다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실제 실행 가능성은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거국 중립 내각으로 일시적이지만 네. 가야 되는 것과 그리고 최상목 한덕수는 동시에 자진 사퇴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의 가능성은 얼마나 보십니까? 글쎄요, 뭐 정치라는 게 언제나 작은 가능성도 만들어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정신에 입각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지금 말씀드리는 게 뭐 현실 가능성보다는 네. 그게 옳다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한번 반대로 생각해 보시죠. 지금 탄핵을 해가지고 이 권한대행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면 결국 헌법재판소로 다시 가게 됩니다. 네. 헌법재판소에 조금 있으면 두 분 재판관이 이제 그만두시게 돼요. 그 상황에서 마은혁 재판관 임명 안 하고 버틸 겁니다. 그러면 6분밖에 남지 않으시게 돼요. 예. 그러면 우리가 한 일주일 전에 굉장히 고민하고 안타까워했던 그 상황이 이제 과도정부를 구성하지도 못한 상황에서 벌어지게 됩니다. 최상목 씨도 그러니까 최상목 씨까지도 탄핵을 한다. 그러면 이주호 씨가 정권을 이어받게 되는데요. 이주호 씨가 물론 이제 비상계엄할 때 그 국무회의에 가지 않았고 그래서 뭐 제가 하는 표현입니다만은 아직 더티핸드는 아니다. 네. 아직은 깨끗한 손이다. 그렇게 말씀드리지만 과연 이주호 장관을 우리 국민이 신뢰하고 여야가 선거 관리를 맡길 수가 있겠는가? 이주호 씨를 믿고 경제 관료들이 또는 우리 기업들이 그 대외 신인도를 회복하는 쪽으로 움직일 수가 있겠는가? 저는 지금 이 상황에서 여야 대표들이 좀 나라를 위해서 뭐가 제일 좋은 일인지 상상력을 발휘해서 짧은 임기라도 이 과도 중립 내각을 출범시키는 것이 최선이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게 만약에 안 돼서 계속해서 최상목 씨나 안덕수 씨가 버티고 그래서 부득이 민주당에서 또 탄핵을 하고 헌법재판소에 가서 다시 헌법재판소가 지금 기능을 못한 상황에서 이도저도 못하는 상황이 되면 네. 거리에 또다시 대통령을 지키자든지 뭐 누가 내란이냐 뭐 이렇게 외치는 분들이 또 나오고 우리 모두가 짐작하듯이 앞으로 한 2주일만 지나면 대한민국은 이제 대통령 선거 열기로 휩싸이게 됩니다. 자, 이제 그래서 지금 한덕수, 최상목은 자진 사퇴가 최선이고 네. 아니면 탄핵을 시켜야 하는데 지금 분위기로는 자진 사퇴할 가능성이 크게 없어 보이고 네. 버티기 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내란 세력으로 사법 처리가 이제 눈앞에 다가왔다고 저는 보는데요. 자,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그러면 자진 사퇴를 두 사람은 하지 않습니다. 국회에서 탄핵하면 4월 1일, 18일까지 지금 이제 문영배 재판관이나 이미선 재판관이 임기가 있으니까 네. 그 전에 아예 파면으로 이렇게 결정을 하는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당연히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아마 변론 딱 한 번만 하고 네. 곧바로 판결할 수 있는 정도의 준비가 헌법재판소에 이미 돼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앞에 선례들이 있기 때문에 뭐 결정문 쓰는 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렇게 되었을 때 그 뒤에 이주호 장관이 대표하는 그 내각이 과연 국민의 신뢰를 가지고 이 어려운 그 대통령 선거 국면을 잘 관리해낼 수 있을 것인가, 이 걱정도 우리가 좀 함께 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현실적인 이제 고민과 지혜로운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걸로 이제 지금 뭐 민주당 또는 이제 조국혁신당 야당이 이제 이 방송 보시는 정당 관계자들 계실 테니까 이제 판단에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다시 이제 지금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은 8대 0으로 결정한 것은 네.
헌법과 법률적 판단에서는 당연하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그럼요. 예. 그런데 그 중간 과정에서 어쨌든 어그러진 것도 사실이다라고 판단하시는 거죠. 뭐 그 3월 26일 날 예. 이재명 대표에 관한 2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좀 기다려 보자. 그런 말씀들을 헌법재판관들끼리 하시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 그렇지만 일부 재판관들은 그걸 마음에 두고 여러 가지 절차적인 문제나 지금 보충 의견에 좀 일부 표명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좀 버티기를 하셨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은 아주 강한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강한 추정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무죄 선고가 결정적으로 8대0을 만드는 데 영향을 미쳤다고도 생각하십니까? 마음을 편하게 해준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음을 편하게 해줬다. 그러니까 이제 그 처음부터 이 파면 결정에 찬성하셨던 5분 또는 6분 정도의 그 분들은 이제 큰 부담을 던 꼴이 됐을 네.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혹시 반대 의견을 쓸 수도 있다고 생각하셨던 분들도 결국 이제 사법부의 판결이 나온 거기 때문에 다른 의미에서 좀 마음이 편해질 수 있다, 있었다 그 말씀을 제가 좀 드리고 싶고요. 앞에 제가 한 가지 그 좀 얘기를 덧붙이고 싶은 게 지금 이제 주목해 봐야 할 거는 공수처나 검찰, 경찰 이 수사기관들의 움직임입니다. 이미 윤석열 정부는 무너졌기 때문에 이 수사기관들이 스스로의 어떤 그동안 잃어버린 국민의 신뢰를 다시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최소한이라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아마 적극적인 수사에 나설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여기는 대통령이나 대통령 부인, 그러니까 전직 대통령 부인도 있고 또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의 그 좀 내란에 가담했을 거라고 이 추정되는 분들도 있습니다. 대통령실을 구성했던 분들도 있어요. 자, 그렇게 되면 그 수사가 전격적으로 이제 시작이 막 돼서 번져가게 되면 대통령 그 선거를 하는 와중에 다른 한편으로는 수사가 막 벌어지게 되기 때문에 과도하게 전국이 과열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오늘 방송 어떠셨습니까?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로 스픽스를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스픽스 구독, 좋아요.